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날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분이 질병 사망, 암 진단비, 뭐 갑상선암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이것도 담보들도 그냥 제가 조금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이 보험 가입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하신 거예요.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모양이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 조직 검사를 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조직 검사상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갑상선 진단을 받으셔서 관련 담보를 청구를 했더니 당연히 보험 가입하고 5개월 만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거 보험 가입 전에 알았던 질환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뭐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하겠죠.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험 가입하기 한 2주 정도 전, 보름 정도 전쯤에 건강검진을 시행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건강검진을 시행을 했고 그 건강검진 시행한 결과 갑상선 결절이 있었는데 그 결절 그대로 보험 가입 후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분은 그 당시에도 이게 갑상선 결절이 아니라 갑상선 암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조직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갑상선 암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건강검진으로 했으니까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6개월 있다가 추적 감찰합시다 라고만 되어 있었고 그 6개월 후에 추적 감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의견을 이제 현장 심사 다 하고 나서 의견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보험 가입 전에 갑상선 결절이 있었고 그 후에 진단받은 갑상선 암과 동일 부위고 이거는 같은 부위고 같은 결절을 통해서 진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험 가입 전 발병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당신 청구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럼 우리 설계사님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한 번 더 짚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보다 청약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청약서 살펴볼게요. 청약서에 이 3개월 이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걸 살펴볼 건데요. 이 3개월 이내에 질문하는 거 보면은 3개월 이내에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질병 확정 진단 물어보고 질병 의심 소견 물어보고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물어보는데요. 여기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는지 이 사람 질병 확정 진단 뭘 받았을까요?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았을까요? 확정 진단을? 갑상선 결절로 질병 확정 진단을 받으려면 그 딱딱한 종양을 확정 진단을 받기 위해선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보험 가입하고 3개월 있다가 청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 가입 보름 전에 건강검진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러고 나서 5개월 있다가 검사에서 갑상선 암 진단 받으신 거예요. 아무튼 갑상선 결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절로 확정 진단을 받았나요? 확정 진단은 안 받았죠. 그러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보험 가입 전에 갑상선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얘는 아닙니다. 얘는 땡. 그럼 이 사람이 갑상선 결절로 치료를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진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치료를 받았다? 이 사람 갑상선 결절로 어떤 치료를 받았죠? 치료를 안 받고 그냥 건강검진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안 받았어요. 뭐 약을 먹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도 아니야. 땡. 입원을 했나요? 갑상선 결절로 입원하시는 분 없죠? 얘도 땡. 수술을 안 받았으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겠죠? 얘도 땡. 갑상선 결절로 약을 먹었나요? 안 받았습니다. 얘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남는 건 질병 의심 소견입니다. 질병 의심 소견인데 그럼 질병 의심 소견은 도대체 뭐냐? 얘도 청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질병 의심 소견이라 하면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라고 청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질병 의심 소견 갑상선 암으로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냐 아니면 갑상선 결절로 질병 의심 소견을 받았냐 진단서를 받았나요? 소견서를 받았나요? 그래서 소견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동네 병원, 내과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건강검진센터 이런 데서 뭐가 의심이 돼서 큰 병원 가세요라고 써주는 타병원 진료 의뢰서라던가 진료 확인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단순 건강검진만 시행을 했고 거기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추적 관찰만 해봅시다. 6개월 있다가 추적 관찰만 합시다라는 이야기만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병 의심 소견도 아닙니다. 결절을 확인했는데 진단이 아니라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절을 그냥 초음파로만 확인했지 이거 진짜 결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초음파로만 봤는데.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결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약전 알리름 위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은 계약전 알리름 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소견서도 안 받았고 진단서도 안 받았고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전 알리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에도 있는데요. 건강검진센터에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고 단순히 6개월 있다가 경과관찰만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안내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전액 지급받고 그렇게 되면은 계약전 알림 의무 위반이 아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보험 계약도 유지가 됐겠죠. 네. 피해 갔다고 생각하면 좀 얄밉고
좀 뭐라 그러죠? 저 피해간 거죠. 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있으면 건강검진 받아서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다? 우리는 청약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